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과 관련된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싫기 때문에, 물론 뭐 싫기는 합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싫다라고 하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그냥 비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었을 때 누가 보든지 간에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원전과 관련된 문서를 포함해가지고 500건 가까이 되는 자료를 감사 전에 삭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삭제를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으니까,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삭제를 하는 것이겠죠. 그뿐만이 아니었죠. 처음에 산업부가 뭐라고 해명을 했었습니까? 그런 식의 문서들 같은 경우는 A 비서관 혼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알고 봤더니만 그 삭제가 된 파일이 A 비서관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직원의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이 된 겁니다. 산업부가 분명히 A 비서관 혼자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파일이 다른 컴퓨터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별적으로 감염을 시키더니 파일조차도, 컴퓨터 파일조차도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입니까?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산업부가 원전과 관련된 원본이다 라고 하면서 문서 한 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공개한다라 그래가지고 의문이 지금 풀리지가 않아요. 현재 지금 북한 원전과 관련된 파일, 삭제가 된 파일이 몇 개였습니까? 중복되는 걸 제외하고 나면은 13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왜 도대체 13개 가운데 한 개 문서만 공개를 한 것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공개가 된 문서의 제일 첫 번째 장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안건이 아니다 라는 식의 멘트가 또 적혀 있습니다. 산업부까지 나서가지고 계속해서 해명을 하더라도 논란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까지도 나섰습니다. USB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식의 지금 정의용 후보자의 얘기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한겨레가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 강경파인 볼턴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의용이 직접 나서가지고 USB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존 볼턴한테 그 USB를 전달을 했고 시시콜콜 사사로운 내용을 다 지금 폭로했다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난 방, 그 자서전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겨레는 지금 저거를 가지고 USB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볼턴한테도 줬다. 그런데 볼턴의 그 자서전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USB도 별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것인데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가 볼턴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가 됐던 겁니까? 그냥 간단한 것이에요. USB에 뭐가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말로 하지 마시고 공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는 걸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근데 정용은 뭐라고 합니까? 신재생 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 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이 안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알겠다니까요. USB 안에 화력 발전과 관련된 내용 뭐 그런 것들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건 알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원전과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당 쪽에서는 그게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런 내용 없다면서요. 그러면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를 해가지고 야당을 더 구석으로 몰아세우세요. 야 봐봐라. 공개했더니만 그런 내용 없지 않냐. 너네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반격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격을 하기는커녕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서 합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라고 합니까? 야당도 명운을 걸어라 이러면서 법적 대응 그 이상도 할 거래요. USB를 공개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그냥 뭐라고 합니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정상회담에서 오간 자료를 공개한다면 나라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러니까 우리가 더 의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개해가지고 야당을 정치적으로 더 몰아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근데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혹만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요? 질문해볼까요? 의혹만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들 아니에요 지금.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공개를 했겠죠. 왜 공개를 못하겠습니까? 떳떳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법적 대응이야 또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야, 진짜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치주의에서 법보다 더한 것으로 뭔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최재성 씨가 얘기하고 있는 법보다 더 무서운 거, 법보다 더
강력한 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무슨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서워가지고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식의 지금 반응을 보이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여당에서 이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은 내 생각엔 그 공개해가지고 야 봐봐라 너네가 틀렸지 이런 식으로 몰아세울 것 같은데 왜 공개를 안 할까? 뭔가 조금 숨기는 게 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에 그래가지고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과 관련된 세계안 원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다음과 같이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세계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지금 세계안을 공개를 한 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저 세계안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원전이 필요가 없다면서요. 원전이 쓸모가 없다면서요. 근데 그 원전을 왜 도대체 북한에다가 지어주려고 한 겁니까? 그리고 삭제가 됐던 파일은 총 13개 있는데 13개 가운데 12개는 어디다가 팔아먹고 한 개만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까? 왜 나머지 12개는 공개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저 지금 문건을 갖다가 단순하게 A 비서관 혼자서 담당을 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만들어낸 것이냐 이거를 지금 똑바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가 된 문건 제일 앞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이런 식의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구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보통 외부 관계자와 회의를 할 때 오도되지 않도록 자주 쓰는 문구라면서 산업부 공무원 이외에 누군가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의견 수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산업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정부가 뭐라고 해명을 했었습니까? 이런 식의 자료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자료를 삭제한 사람은 A 비서관이다. A 비서관 혼자서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파일이 옆에 직원의 컴퓨터에서도 발견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암시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건을 만들어냈던 것이 A 비서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내부망을 통해 가지고 공유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부가 지금 공개한 딱 한 건의 문건, 그 문건의 첫 장에 적혀있는 정부의 공식 문건이 아님 이런 식의 말이 또 의미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산업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계자와 논의하고 협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저 외부의 관계자, 그 관계자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모두가 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바로 저 외부자였겠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 북한의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 공개가 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지금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KBS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놀랍게도 이번에 공개가 된 바는 KBS가 북한 평양에 지국 개설 계획을 세웠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게 이해가 되십니까? 공적 책무를 위해 가지고 평양 지국 개설을 추진했었대요. 도대체가 평양에다가 지국을 개설하는 거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양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자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 그거부터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KBS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뭘 잘한다고 지금 공영방송으로 뭘 지금 똑바로 하고 있다고 어떤 지금 공적 책임을 다한다고 수신료를 인상을 하냐.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평양에다가 지국을 세우겠다고요? 누가 도대체 저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KBS 논란은 한두 번 있던 게 아닙니다. 1월 24일에도 KBS 열린음악회에서 Song to the Moon이라고 하는 노래가 방송이 됐는데요. Song to the Moon,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방송이 된 날짜가 언제요? 1월 24일입니다. 그런데 1월 24일이 하필이면 또 어떤 날이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한 번이 아마 우연찮게 일치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박대추 의원이 KBS에다가 5년 동안 Song to the Moon이라고 하는 노래를 몇 번이나 틀었습니까? 그거 한번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5년 동안 단 2번을 틀었는데요. 그 2번이 모두가 다 열린음악회였습니다. 근데 그 날이 하필이면 2019년 1월 27일과 2021년 1월 24일이었는데 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과 가장 가까운 방송일이었고 두 번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당일이었던 겁니다. 우연일 수도 있죠.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은 지금 야 하다하다가 KBS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까지 해주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KBS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계속해가지고
아주 친정부적인 그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고 공적 방송으로서의 그런 식의 책무는 다 지금 망각한 채 계속해가지고 친정부적인 그런 식의 방송만 하고 있고 수수료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공적 책무를 위한다면서 평양에다가 지국을 세우겠다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있으니까 저런 식의 모습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까지 책임져 주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기가 차고 기가 찹니다. 제발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KBS의 내부에 있는 기자분들도 부끄럽게 느낄 거예요. 야, 우리 지금 이 공영방송이라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정말 사방팔방에서 이런 식의 비판을 받는 자기들의 처지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KBS는 제발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